2라운드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순서대로 리뷰하도록 할게요. 서울 이랜드 경기, 사실 서울 이랜드가 궁금해서 본 건 아니고, 왜냐면 지난주에 수원이랑 이랜드랑 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봐갖고 이랜드가 올해 축구를 굉장히 나쁘지 않게 한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기대값보다는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본 이유는 이랜드 때문이 아니라 경남 때문에 봤어요. 경남 FC 때문에. 그 지난주에 경남 FC가 대패를 했거든요. 라인업을 봤는데 경남이 막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만한 그런 라인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남이 그 정도로 축구를 못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먼저 한 줄 평을 느낀 게 뭐냐면, 경남은 지금 팀이 완성이 덜 됐음. 이랜드의 이제 수비 오프사이드의 트랩에 걸리거나 패스 연계가 잘 안 맞거나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압박 타이밍을 놓치고 박스를 타격하러 들어온 이제 이랜드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한테 슈팅 찬스를 너무 많이 내주는 등 생각보다 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경남 FC 선수단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막 그렇게 못하는 느낌을 줄 만한 구성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이랜드는 지난 수원 삼성전에 이어서 직선적이고 좀 시원한 공격 되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올 시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서울 이랜드 가능성을 좀 본 것 같고, 특히 에올레르, 이 에올레를 위시로 한 축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전반전에 박재용 선수가 이제 톱으로 나왔는데, 이랜드에 박재용 선수한테 향해 가는 공은 좀 영양가가 없어 보였는데 계속 두들기다 보니까 경남의 이제 자책골까지 유도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박재용 선수는 조금 더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느낌은 좀 있었고, 이랜드가 이제 수원전에서는 수원의 템포를 따라가느라 빨리 지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경남전에서는 이제 서울 이랜드가 템포를 주도하면서 빠른 템포의 패스 연계, 압박, 공격 전개도 굉장히 시원시원했고, 그리고 후반 64분이랑 이제 후반 66분을 찾아보시면 역습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남을 이랜드가 빠른 수비 복귀로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이랜드가 올 시즌에는 완성도가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남에 비해서 체급이 낮은 팀 상대로는 이랜드가 잘 짜여진 축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몇 명 살펴보자면 이준혁, 박진영, 이제 박창환 같은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을 잘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력을 조금 잘 유지를 하면 올해 승격?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박재홍 선수랑 이제 에울레르 선수는 원정 가면 같은 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에울레르가 진짜 떠 먹여주는데 박재웅이 골투정을 좀 하는 느낌. 박재웅이 정신 차리고 골 좀 넣어주면 서울 이랜드 올해 승격 가시권에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오프닝 경기로 경남이랑 서울 이랜드 얘기를 했는데 1대0 스코어였는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도 지금 K리그 30분 하이라이트 채널이 있는데 이 경기도 서울 이랜드 올 시즌에 축구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코어가 막 1대0이고 1대1 뭐 한 0대0이어도 재밌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공격 전개들이 시원시원하고 재밌으면 재밌는 경기가 있어요. 경남이랑 이랜드 경기도 스코어가 1대0이었지만 이랜드 공격 전개 굉장히 재밌어서 하이라이트로라도 찾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별 3개 다시 보기 5개 만점에 요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파주랑 수원이 2연승을 했죠. 근데 파주도 수비 센터백을 보면 이제 일부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파주도 이제 수비 라인에 김민호, 김현태 같은 2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수비들이 있었는데 수원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았다. 이게 약간 스폰서의 힘이 아닌가. 선일금고 같은 수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지난 경기에 이어서 공격 전개라든지 압박 템포라든지 그 전반적인 팀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았는데, 파주랑 수원이랑 이제 체급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수원이 잘할 건 알고 있었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파주가 그런 수원을 상대로 얼마만큼 막아낼 것인가. 근데 파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민 발음을 좀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김민성 선수가 내준
PK를 김민승 선수가 막았는데 골키퍼 김민승 선수가 전반 내내 MVP급 활약이었어요. 후반에는 수원 삼성의 이제 김준호 골키퍼가 파주의 의외성 있는 이제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이 경기는 이제 키퍼의 선방 대결이 볼만했다. 그 지길목님이 파주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직관 갔는데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더 빛나는 경기력. 저도 이번 경기는 파주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의 이제 경기 외적 잡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 라운드에 군 연병장 개방이라든지 에이전시 문제라든지 이종효 감독님이 이제 한번 쓴소리 했던 이제 감독실 얘기라든지 그거와 별개로 경기 내적으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고 올해 이제 승격 3인방 있잖아요. 용인, 김해, 파주 이 셋 중에서는 파주가 제일 낫다. 지금까지는 아산전부터 패패거든요. 파주가. 근데 축구 자체는 막 그렇게 질만한 축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제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파주가 잘해 보이는 것과 별개로 수원도 이것보다는 더 화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이기면 장땡이긴 한데 그 수원 삼성한테 거는 그 기대값들이 조금 있잖아요. 수원도 이 파주 경기보다는 더 파괴력 있는 축구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경기 김민승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득점이 덜 나온 것도 있겠지만서도 수원도 이제 주변에 있는 윙포워드들 선수들도 그렇고 강성진 선수도 포함해서 좀 0점이 잘 맞는 모습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수원 삼성 너무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막 제가 보기는 봤지만 파주 칭찬 외에는 크게 막 다른 경기에 비해서 이게 막 돋보이는 무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다시 보기는 굳이 뭐 파주가 궁금한 거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추천 별 1개 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입장할 때 바코드 기계 하나 망가졌다가 전반 10분 때 들어온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력으로는 오른쪽에서 전개되는 공격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 그 취재하러 가신 분들도 조금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닌데 들어가는데 한 막 10분, 20분 막 전반전 끝나고 들어가겠네 이런 불평불만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좀 고쳐야 될 문제죠. 수원 말고도 충분히 이제 원정 팬들이 많이 올 만한 팀들 올해 관중수 보니까 2부도 평균적으로는 한 4, 5천 명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봄철 되면 더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런 행정력은 좀 수반이 돼야겠죠. 그리고 파주 사이드 공격 전개 굉장히 좋았고 제라도누스 감독이 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경기 하나 다루겠습니다. 광주, 인천. 뭐 주세종이 위험하라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경기 주세종 선수가 주세종이 윙어로 나왔거든요. 주세종 선수가 처음에 좀 눈을 의심했어요. 라인업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금호고에 주세종이 또 있나? 내가 모르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오직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로컬 맛. 이게 이제 박진섭 때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광주 맛이에요. 진짜 없는 살림에 무언가를 꾸리려면 창의력이 돋아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정교 감독님도 이 주세종 선수를 측면 자원으로 내세우기까지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보냈는데 근데 라인업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주세종 선수는 그렇다 쳐. 인천도 박승호 선수가 명재인데 아무도 왜 명재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 경기를 해설하는 그 중계진도 몰라요. 박승호 선수가 빠졌네요? 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박승호 정도면 인천의 레귤러잖아요. 그 인천 팬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선수고 근데 그 정도 선수가 빠졌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부상인지 뭔지 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경기를 내가 만약에 저는 뭐 TV로 봤지만 그 인천 팬분들 중에서는 박승호 선수를 개인적으로 더 기대하고 좋아하는 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팬들은 그냥 경기만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불쾌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천안 보니까
병원이랑 스폰서십 맺고 병원 홍보하면서 부상 정보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도입돼야 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라인업에서 이제 주세종이 윙어로 나온 광주와 주전 공격수인 박승호가 빠졌는데 아무도 박승호가 왜 빠졌는지 모르는 인천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광주가 운이 없으려면 이렇게 없나 싶었던 게, 민상기 선수가 전반 6분 아웃됐어요. 그리고 들어온 선수가 공배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배현이 누군다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공배현 선수가 정보도 딱 한 줄 있어요. 기사도 별거 없고 그냥 07년생 금호고 출신 올해 콜업된 수비수 센터백. 예,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이제 민상기 선수 나간 자리에 바로 데뷔전 2라운드 만에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나가면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그래도 K리그에서 조금 뛰어봤던 선수가 이제 나오는 게 상식적인 교체일 텐데, 지금 광주가 이 정도로 뎁스가 얇다. 07년생 출신 센터백이 주전 수비수가 이탈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될 정도로 얇은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광주 질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기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기대감이 안 드는 상황이잖아요. 이 07년생이 막아야 되는 이 애기가 막아야 하는 인천의 공격수가 제르소, 무고산, 정치인 이런 선수들인데, 제르소, 무고산은 이미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고 베테랑이고 관록 있고 실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고, 정치인 오우성 선수는 이제 신체 나이가 전성기에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런 선수를 어떻게 막지? 제 지난달까지 고딩이었는데? 했는데 전반전을 보면 이 공배현 선수가 굉장히 초심자의 행운이 좋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무고사 헤딩 이제 경합될 때 무고사 선수를 살짝 이제 억제하지 못했는데, 무고사 선수가 헤딩이 골대 맞고 후반 이제 무고사 선수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공배현 선수가 무고사 선수한테 이제 공을 뜯겨요, 문자 그대로. 근데 거기서 잘 넘어가고, 그러면서 조금 뛰면서 공배현 선수도 정신을 차렸는지 좀 불안한 모습은 있었지만 대형 실수를 저지르면서 데뷔한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장면은 없이 위기가 영웅을 만드네 정도 느낌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다시 이제 인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반 19분 제르소의 슈팅.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왜 갖고 왔냐면, 제가 놀란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르소가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평소 같으면 제르소는 이거 더 치고 들어오거든요. 키퍼가 좀 나와 있더라도. 왜냐면 본인의 그 신체적인 스펙이 워낙 우월하니까. 근데 제르소가 그냥 공 받자마자 잡아놓고 바로 슛을 차요. 근데 이거 제르소가 좀 선택할 만한 선택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슈팅이 약하게 들어가면서 벗어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재민의 패스. 이게 제르소 선수한테 향했던 이 서재민의 패스가 대지를 가르는데, 아, 이게 서재민이구나. 건강한 세계선의 서재민. 개인적으로 서재민 선수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난 그 서울전에서도 그렇고 왜 동나이 때 최고의 재능이라고 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뛴거리도 K리그 공식 포탈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왜 그거를 전체 선수를 공개 안 해주고 그렇게 일부분만 공개하는지는 또 불만이지만, 보니까 서재민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중에 활동량이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패스 센스도 굉장히 좋고, 확실히 2부에서 프로 경험치를 확 먹고 올라오니까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능이 좀 높은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승훈의 수비 집중력에 놀랐습니다. 아, 이게 저는 솔직히 제 편견인데, 하승훈 선수가 이렇게 수비를 열심히 잘 성실하게 괜찮게 전문 풀백처럼 할 줄 몰랐어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전문 수비수가 아니잖아요, 하승훈 선수가. 전문 수비수들도 서재민 선수가 그렇게 패스를 넣으면 흔들릴 법한데 끝까지 마킹맨 놓치지 않으면서 제르스 선수를 수비해내는 장면이 좀 놀랍다. 이 하승훈 선수가 이제는 진짜 풀백으로 봐도 되겠다. 근데 이 하승훈 선수 작년 후반기에 이제 잠깐 풀백 땜빵 섰던 선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정도면은 하승훈 풀백 충분히 잘하는데? 라는 생각,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제르수 선수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정치인 선수 얘기해야 될 텐데, 정치인, 제가 느낌은 그래요. 정치인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갈 때는 정답지만 내고 박스 근처서는 바로 오단만 냅니다. 되게 신기한 유형의 공격수예요, 윙포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신체적인 스펙, 속도, 드리블 기술,
빠른 발 다 좋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딱 잡는 순간 모든 인천 팬들도 그렇고 그 경기를 보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기대가 돼요. 아, 정치인이 공을 잡았네. 일단 저거는 끌고 올라갈 것이다. 근데 페널티 박스를 딱 들어가잖아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왔어. 우당탕탕. 와, 정치인 개빠르네. 그 즉시 슛해야 할 때 패스 해줘야 할 때 슛, 그리고 패스를 넣으면 미스.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이게 진짜 사람 지켜보는 사람을 진짜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정치인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정치인 선수가 97년생이에요. 97년생. 이제 슬슬 신체 나이가 꺾인 이후도 좀 고민을 할 30대에 들어간 선수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지금은 너무 좋지만 그게 솔직히 몇 년이나 갈지 선수 본인도 이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째 신체 스펙은 좋아지지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 유형 선수를 보면 그러니까 신체 스펙이 좋아서 반대급부가 더 아쉬운 이런 느낌이라 올해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대구 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했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치인 선수가 워낙 실링이 그 신체적인 게 K리그에서 윙포드 중에 너무 좋으니까 이런 장면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올해. 근데 이제 그쪽 측면에 이 선수도 또 얘기해봐야 돼요. 이주용. 올 시즌 왼쪽 풀백 중에 가장 기대감 높은 선수. 실제로 김태현이 있어서 그렇지 김태현이 없으면 이주용이 왕 이런 느낌이에요. 이주용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 원래 이렇게 잘했었나? 하고 보면 사실 커리어를 다 뜯어봤을 때 굴곡이 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2부에서도 그렇고 1부까지 올라왔을 때 이주용 선수가, 그러니까 정치인 선수에 이어서 왜 이주용 선수를 얘기했냐면 옛날에 이주용 선수가 굉장히 이런 피지컬적으로 플레이를 잘했던 선수예요. 단단하고 상대 공격수한테 안 밀리고 빠르고. 근데 이 선수가 부족했던 게 뭐냐면 경기를 읽는 눈, 좀 멘탈적인 부분에서 한 번 실수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기복도 심했는데 결국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축구는 지능이라고 하시는 팬분도 계시지만 그 지능도 충분히 저는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주용 선수가 2부부터 올라오면서 그거를 탑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주용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기에서 크로스 좋았고 수비 좋았고 그리고 압박 템포 좋았고 미드필더 백업 들어가는 거 좋았고 연계 좋았고, 인천 팬들은 그 측면에서 정치인 선수에 대한 이제 답답함과 이주용 선수의 든든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신창무 선수 잠깐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신창무 오늘 게임에서 가장 번뜩였습니다. 오늘 게임은 신창무 데이 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주세종 선수가 왼쪽 이제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잖아요. 신창무 선수의 반대편. 주세종이 반대편이면 오른쪽 측면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짊을 잘 짊어졌어요. 잘 짊어졌다는 표현도 실례야. 그냥 너무 완벽했어요. 신창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창무 선수가 이제 굉장히 잘했지만서도 신창무 선수가 이 정도로 축구를 잘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고, 신창무 선수를 보면서 좀 축구가 주는 감동을 다시 느꼈어요. 92년생에 대구 팬들이 좀 계시는데 대구 FC의 유스 1기예요. 현풍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 특출나지도 잘나지도 그렇다고 아예 못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커리어를 이어오던 왜소한 선수가 30이 넘어서 은퇴를 바라볼 나이에 그러니까 벌컵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21년도만 보더라도 신창무 선수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좀 말랐거든요. 광주 시절에 좀 부침이 있던 그 시절에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벌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벌컵을 하고 나서 신의 한 수가 돼서 뒤늦게 만개했어요. 이런 대기만성형 선수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제 강구를 했고 본인의 인생 경기를 남기고 있고 광주 팬분들에게 또 하나의 시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었다는 게 02년생도 아니고 92년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 증명을 해냈다는 게 저는 이게 축구가 주는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 신창무 선수의 이제 활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이
조금 버겁더라도 진짜 열심히 살자. 뭐라도 해보고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주를 봐도 그렇고 그 광주를 캐리한 신창무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신창무 선수에게 너무 축하한다는 말 드리고 광주FC 팬들도 이 신창무 선수를 보면서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신창무 선수가 이제 71분 이제 광주의 세 번째 발리슛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신창무의 되는 날 그냥 진짜 신창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팬분들도 지금 댓글 쳐주시는 게 이정효 감독님의 손 많이 봤다. 본인이 노력하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 경기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창무 선수의 그러니까 주세종 주세종 그 최경록 선수 이제 선제골 패스가 이게 통했으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술이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에 어시했죠? 긱스죠? 느려도 킥력으로 커버하죠? 굳이 윙어가 뛰어야 돼? 공이 사람보다 빠른데? 증명했다. 이건 이정규 감독님이 증명하신 거죠. 주세종 선수 긱스 같은 활약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세종 선수가 윙어로서 두 가지 장면 보여줬는데 첫 번째 제루소를 제침, 두 번째 제루소를 막음. 이거 K리그1 윙포워드 중에 하루에 2개 다 할 수 있는 선수? 몇이나 됨.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한 경기에서 제루소를 제치고 제루소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루소인데? 제루소 존나 축구 잘하는데? 개빠르고? 주세종 선수가 이제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제루소 선수를 제치고 제루소 선수를 막았으면 주세종은 윙어 아닐까. 전반 막판 오우성의 슛 쾌감 좋았다. 이제 판정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김건희 선수의 전반 26분 키킹 파울 경고.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한번 기억하고 이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선수가 전반 26분에 키킹 파울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키킹 파울이라는 단어를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전반 김건희 키킹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후반 56분 그 문제의 장면 키킹 파울 이제 PK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김건희 경고부터 이어지는 일관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해석. 그 장면이 논란인 것과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인천 팬들이 굉장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억울하겠다. 왜? 그 장면은 솔직히 이걸 어떻게 피해?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 26분에 이제 김건희 선수의 그 경고도 키킹 파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제 심판들이 1라운드부터 이어진 게 이게 일관성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 콜이에요. 사실 첫 번째가 소프트 콜이고 두 번째가 그 소프트 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애매하면 다 분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좀 경기를 보는 것 같은데 김건희 선수가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인 선수도 경고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알겠는데 그랬으면 차라리 빨리 보고 왔으면 그러니까 이해라도 됐겠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오래 봐.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까지 PK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수비수는 숨도 쉬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올해 일단 잡은 기조가 그렇고 이 경기를 포함해서 2라운드에서 PK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서로 모든 팀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만 불면 이제 PK니까. 그래서 이제 무고사 선수가 이제 PK 실축하기 전에 얻어냈던 그 이제 PK 장면도 보면 이청용 선수가 얻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도 보면은 이제 키킹 파울로 얻어낸 거거든요. 이런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일단 확인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갈 거면 계속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인천 팬은 억울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신뢰감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가야 된다. 심판진이. 요즘 키킹 파울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좀 엄격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무고사 선수에게는 너무 운이 없는 하루였다. 그러니까 오늘 사주풀이를 해보면 무고사와 신창무 사주를 누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운이 없는 하루였다. 골대 2번에 무고사 선수가 이제 골대 2번에 PK 실축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이 좀 안 올 만한 하루가 아니었나. 김경민 선수가 굉장히 선방을 잘했어요. 예. 요약을 하자면 인천이 1라운드에 이어서 경기력이 그러니까 물론 2패지만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질 경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외려 경기력은 솔직히 말해서 대전 전북이 더 심각함.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오늘은 무고사가 너무 운이 없었고,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정치인과 제르소의 폼, 그 무고사의 운, 그 경기력은 좋음.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인천은 5라운드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인천은 흐름을 타면 꽤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혈이 막힌 기분.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축구를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천의 패배가 인천의 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광주의 이정규 감독님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감독님이다. 선택과 집중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창의적이고 응용력 있는 축구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박진석 감독님 잘 풀릴 때 느낌? 선배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창무 선수의 이제 둘째 임신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광주 팬들은 이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이제 한 주간 좀 만끽하시는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창무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광주 DNA가 있다. 이제 그 DNA 얘기할 때 광주 FC 그 서포터즈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빅골. 불가능은 광주의 반대말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서사가 굉장히 딱 좋은 축구 한 편으로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라서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신창무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되게 잘 만들어진 그 웰메이드 영화가 딱 하나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광주에는 광주 DNA가 있다 라는 말과 그 빅골 서포터즈 앞에 걸려 있었던 불가능은 광주의 반대말이라는 그 이제 슬로건이 싹 오버랩 되면서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면서 1라운드 베스트 경기와 함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보기를 추천하면서 별 5개 드리겠습니다. 다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전 팬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천 대전 경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술 전략적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무언가를 얘기할 만한 구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대전한테. 그러니까 결국 대전한테 필요한 건 주민규의 파괴력이에요. 지금 대전에게 필요한 건 주민규의 파괴력. 경기를 지배하고 주도하고 밀어붙이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주민규 선수에게 그 좀 아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디오고가 들어오고 투톱 게임을 할 때 경기가 더 잘 풀리는 듯 보인다면, 그러니까 수많은 그 대전 팬분들도 지금은 디오고 선발 써도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경기를 보면서 왜 디오고 선수를 빨리 안 넣을까? 왜 빨리 선발로 안 써볼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2라운드 만에 갑자기 이제 주민규급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팀의 핵심 자원인 공격수를 갑자기 빼기는 좀 그렇기는 해. 근데 2라운드 만에 수많은 팬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민규 선수 폼이 득점을 책임져줄 방점으로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고민은 황선홍 감독님이 빠르게 용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바꿔서 써봐야 되지 않을까. 디오고 선수가 이제 풀핏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설마 뭐 그렇게 막 고집부리들을 안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경기도 보면 키킹은 PK입니다. 빼박이에요. 최현재 주심만 그랬으면 오해가 생길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다 보니까 키킹은 PK예요. 이 경기도 PK가 나왔죠. 그 안톤 선수는 이제 슈퍼컵 때부터 참 쉽지 않은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데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비수들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반칙이구나. 작년 같았으면은 지금 불렸던 PK 중에 절반은 뭔가 안 불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키킹은 PK입니다. 이 경기는 부천 입장에서 티아깅요가 더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골을 넣은 거는 이제 갈레고 몬타뇨 선수가 활약을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냈지만, 부천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티아깅요가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경기였어요. 그 이제 부천 팬분들이랑 이제 부천의 축구를 좀 유심히 본 저희 패널의 말에 의하면 티아깅요 선수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1부급인가?
라는 이제 얘기가 좀 많았대요. 약간 그런 평도 있었대요. 많았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티아긴교 선수는 이런 선수를 일부에서 안 쓰면 대체 누구를 쓰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고 저는 너무 열심히 뛰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대가리 받고 뛴다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티아긴교 선수 나온 부천 경기 보면 저 선수 되게 열심히 뛴다 라는 생각 인상을 받아서 나이를 봤는데 되게 젊더라고요. 오래오래 리그에서 볼 것 같은 자원이기는 합니다. 네. 선언은 키킹이지만 몬타뇨 다리 사이로 안톤 선수 다리가 좀 낑겼어요. 그런 류의 파울은 올해는 다 PK로 불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서진수 선수 대전에서 제일 잘합니다. 이 선수 지금 굉장히 기대감 높고 추가 시간에 동점골 장면도 그렇고 1라운드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도 그렇고 대전에 좀 복덩이 같은 선수가 아닌가. 대전 팬들이 조금 이제 답답한 와중에서 좀 숨통을 튀게 해주는 선수는 지금 서진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대전은 분명히 고점이 높거든요. 근데 파괴력이 안 나온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감독님이 물론 스쿼드 밸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대전이 1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우승 후보라고 하기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슈퍼컵부터 이어짐 이런 모습이거든요. 빠르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오고 선수냐 주민규냐 이제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님이 되게 보스 같은 리더거든요. 보스 같은 리더. 근데 이제 믿어주는 거랑 고집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 주민규 선수 기용이 왠지 디오고 선수가 왜 주민규 선수보다 선발로 못 나오는지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고집 부리면서 기용하는 거랑 선수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금 믿어주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태하 감독님의 그런 이제 그 믿음 축구를 좀 보면 그 선수를 그냥 무작정 90분 내내 박아놓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뎁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좀 출전 시간이 많았던 부분도 있지만 뭐 주닝요라든지 뭐 조르지라든지, 근데 그 선수들한테 끊임없이 조금씩 내가 그래도 너가 폼이 안 좋더라도 너를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디오고 뭐 약간 이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 폼이 안 좋으면 차라리 디오고 선수가 체력이 안 올라왔으면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를 과감하게 이제 빠르게 빼보고 다른 축구를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여준 게 안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양도 지금 못 따라는 선수가 나갔고 엘쿠라노 선수가 지금 폼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되게 빠르고 직선적인 축구로 궁여지책 같기는 합니다만 잘 맞는 옷인 것 같아. 그것도 그런 축구를 유병훈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풀어내고 있어요. 황선홍 감독님도 충분히, 저는 이제 우승팀급의 스쿼드를 갖고 그 정도로 좋은 선수가 적재적소에 있다고 하면 어떤 선수 폼이 절대적으로 안 풀릴 때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것보다는 시간 조절을 하면서 그냥 경기 내에서 플랜 한 두세 개 정도를 돌리면서 맞춰가는 축구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선홍 감독님의 단점이 커리어 내내 이제 안 풀리는 그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릴 때 너무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변화를 조금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하는 느낌? 잘 풀릴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안 풀릴 때는 이제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새고집처럼 보일 때가 좀 있다라는 거죠.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팀이니까 감독님도 주민규 선수의 파괴력이 좀 아쉬울 때는, 옛날에 대전이 뭐 이제 상위권 도약을 노릴 시점에는 한두 경기 정도는 못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올해 대전은 기대값이 다르잖아요. 한두 경기가 분명히 나중에 크게 스노우볼을 굴릴 텐데, 그러니까 매 경기를 이제 우승에서 멀어지는, 한 경기 삐끗하면 우승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축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대처 능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커리어 내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부천은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너무 좋은 축구인 것 같습니다. 부천은 지금 경기 플랜도 감독님 의중대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바사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감독 역량에 대해서 잘 풀리는 경기가 뭐냐면, 바사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김민준 선수 나왔죠. 근데 못했어요. 솔직히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부천도 좀 답답해 보였고, 근데 결국에 이영민 감독님이 김동현 투입하고 오른쪽 측면이 활로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 1라운드에 잘 통했던 라인업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빠른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면은 이제 막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한 경기 내에서도 뒤가 없으니까, 일부에서는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이런 변화를 이제 빨리빨리 유지하는 게 저는 감독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잘 풀릴 때는. 안 풀릴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전 살짝 칭찬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그래도 결국에 누워있는 팀을 상대로 끝까지 두들겨가지고 패서 끝낸 거는 그게 대전의 체급이라 생각해요. 우주방어 해? 근데 우리 체급 높아. 계속 누워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걸 뚫어낸 거. 이게 지금 대전이 과거와 다르게 체급이 높아진 것 같고, 경기 후의 모습 보면 선수들이 부대 죽을라는 게 보여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진수 선수가 이제 골 넣고 바로 하자고 하는 장면이라든지,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서 그 뜨거운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기도 인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혀를 언제 뚫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추천은 한 별 2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굳이 대전 팬들은 다시 안 보실 것 같고, 부천이 어떤 축구 하는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계속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1대1인데도 이제 별 2개인 이유는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천 팬을 제외하면. 안양 제주, 이 경기는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경기 보다가 전반전 내내 화를 너무 내가지고 그 감정이 아직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안양 제주의 전반전을 요약하자면, 쫄티를 입은 안양과 스키니진을 입은 제주의 부담스럽고 버거운 경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었고, 이 경기를 누군가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틀고 봤다면 전반전은 K리그 혐오 제조 경기 뭐 약간 이 정도일 수준으로 재미가 없었다. 이거 진짜 그냥 이 경기 요약하자면 이거였어요. 쫄티를 입은 안양과 스키니진을 입은 제주의 부담스럽고 버거운 경기. 35분에 이창민 선수가 이제 부상 아웃 당하고 김준하 미드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주는 안 그래도 기티스 이탈로가 없어서 꼬인 플랜이 더 꼬였고, 그 안양도 제가 느끼기에 너무 내려앉아서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려는 그 느낌이 서로 겹치면서 루즈함이 이어졌다. 근데 이 경기가 언제 재밌어지냐면, 안양이 기어를 바꿉니다. 후반전 들어서 1라운드 대전전처럼 이제 직선적인 축구를 시도하는데 거기서부터 매서워져요. 골대도 맞추고. 이 경기도 PK가 나왔죠. PK 나오면서 마테우스 골, 또 제주도 PK 나오면서 슬슬 경기력이 날아오르나 하면서 이제 후반 막판 폭발. 경기를 계속 보면서 엘쿠라노가 빨리 적응을 해야 안양이 살겠다, 좀 숨통이 트이겠다 했는데, 엘쿠라노 선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를 계속 증명하고 있다. 기대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전전처럼 안양 굳이 가지고 있는 뭐 유키치, 마테우스, 최건주 등등 발빠른 자원들, 그리고 이 경기에 이제 아일톤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굳이 뒤에서 내려앉을 필요 없을 것 같다. 더 직선적이고 좀 화끈한 축구, 저는 이게 안양이 가야 할 길에 좀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안양은 어쨌든 기여를 바꿔서 성공을 해냈어요. 첫 승을 했고, 그럼 이제 문제는 김학범 감독님이 아직 계신가 하는 느낌의 제주인데, 저희 공통적인 평가는 그래 뭐 기티스 돌아오고 보자 이거긴 해요. 예. 안양 전반은 항상 약자 코스프레하는 느낌. 뭐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언제까지 그 직선적인 축구만 할 수 없으니까 체급을 올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지금 가장 잘 맞는 옷은 안양이 후반전 보여줬던 그렇게 빠르게 두들기는 직선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박스 안으로 싹 진입해서 패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레벨로 패는 장면, 저는 그게 안양이 더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막 오밀조밀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데 기티스 돌아오고 보자 이게 평가인데,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 그 기티스가 이번 주말 서울전에 돌아옵니다. 작년 제주에게 가장 약했던 서울. 두둥. 일단 1, 2라운드 제주의 경기력은 솔직히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는데, 수많은 이제 그 팬들이 기티스 돌아오고 한번 봅시다 라는 이제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 그 기티스가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주말 제주 홈 경기 FE 서울을 상대로 하는 이거 우주의 기운. 일단 저는 표 끊었습니다. 저는 제주를 갑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양 vs 제주는 잠 깨고 싶으면 막판 15분, 자고 싶으면 그 앞에 75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천 전북, 이 경기도 크게 할 말 없어요. 전북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멤버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진우 선수 대신에 이동준, 그리고 송민규 선수 빠지고 김승석, 플러스 못다예요. 일단 이제 홍정우 선수는 박지수, 그 외에는 그대로.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죠. 감독님 포엣에서 정정용.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바뀐 게 없고 감독님 바뀌었는데 갑자기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 리그 들어서서 축구를 절어버린다?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맹성웅이랑 뭐 김승섭 선수가 편한 건 알겠어요. 왜? 잘 썼으니까. 근데 여긴 김천이 아니라 이제 전북이고, 벤치를 보면 선수가 널렸어요. 선수가 치이고 치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승우 있고 이영재 있고, 이 선수 조합만 조금 바꾸면 맹성홍 선수 빠지면 김진규 한 칸 내리면 돼요. 그리고 강상현도 돌아왔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속적인 그런 고집, 선수 기용에 대한 고집, 선발 명단에 대한 고집, 교체에 대한 고집, 이런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 이 경기는 전반전 재미없어서 흐름만 대충 볼게요. 전반전은 그 송범근 선수의 엉덩이 어루만지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교체는 대체 왜? 그러니까 이동준을 왜? 그리고 나서 진태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김승섭 선수 빼고 뭐 진태호 이랬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동준 빼고 진태호? 왜? 이승우는 왜 이렇게 늦게 넣지? 지난 경기 들어오자마자 개 잘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정용 감독님이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포엣처럼 하면 나는 포엣의 그림자 취급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닐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축구를 보면서. 선수들이 축구를 못하면 사실 이제 감독님 탓만 하지 않겠는데, 선수들은 축구를 잘해요. 못다, 티아고, 이동준, 김태현, 강상윤 몇 면이 보면 축구 다 잘해. 그러니까 물론 아쉬운 선수도 있어. 근데 그 아쉬운 선수를 가장 늦게 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번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황선홍 감독님한테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한데, 대전과 전북같이 이제 우승권을 노리는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스노볼로 굴러올지 몰라요. 특히 올해처럼 뭔가 서울도 있고 이제 뭐 전북도 있고 대전도 있고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되게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누가 치고 올라갈지 잘 가늠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가 되게 막상 뚜껑을 딱 따보니까 확실하게 독주 페이스를 가져갈 만한 팀이 안 보이네라는 느낌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1, 2라운드만 딱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전북과 대전처럼 갈 길이 바쁜 팀들은 한두 경기를 절어버리면 안 되고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팀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감독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팀 다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아쉬운 선수 기용에 있어서의 좀 시원한 면모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좀 답답해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살짝 이제 위기감을 느끼셔야 할 듯,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다음 경기에도 이제 똑같은 기조로 광주전을 이기긴 이기더라도 시원하게 못 이기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비기거나 지면, 사실 그러니까 광주 FC 팬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전북과 광주의 스쿼드 레벨 차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북 팬들의 기대값에는 광주한테 진다라는 기대값이 아예 없을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1무 1패예요. 광주전까지 결과를 못 갖고 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순간이 오신 것 같기는 합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재미없음. 김천은 그냥 김천이에요. 이제 김천 분석은 무의미. 그냥 김천은 늘 김천. 주승진 감독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냥 정정용 감독 축구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정정용 김천 시절에. 예. 대구 전남 조합 이름 생각해냈습니다. 에드가 세라핌 세징야 해서 ESC 조합으로 부르겠습니다. 상대 수비 삭제 조합, ESC 조합. 이름 착착 붙지 않습니까?
에드가 세라핌 세징야 ESC 조합. 에드가 조합에 세라핌 안 넣어주면 세라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세드가 말고 세라핌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세라핌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딱 지금 부르기 좋은 이 이름으로 딱 부르기 좋은 에드가 세라핌 세징야 ESC가 나왔습니다. 이제 ESC 조합으로 부르면 될 것 같고, 세드가가 있으면, 세징야 에드가가 있으면 대구는 강하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대구 아쉬운 건 뒷공간을 너무 편하게 내주는 경향은 있다. 지난 경기 화성전부터 이제 수원FC 수원 같은 팀을 만나면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들어요. 대구는 뭐 에드가 선수가 진짜 나이를 잊어버린 것 같은 타점의 헤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끝내버려가지고 킬더 게임을 해버려가지고 세드가 찬양을 하면서 그냥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드가 세징야가 대구의 철학이에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올해도 에드가 세징야가 대구의 철학, 상징, 신념 그 자체, 여기가 고점 터지면 솔직히 1부도 못 말립니다.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못 말리고 이거는. 그럼 이제 전남 얘기를 살짝 해보면 호난 눈에 띈다. 정주용도 그렇고 지기는 했는데 전남 지난 경기에 이어서 축구 잘하네? 맛있네? 이런 느낌으로 전남 축구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정지용 선수는 원래 드리블을 이렇게 벨로시랩터처럼 하나요? 정지용 선수 드리블 손 딱 들고 벨로시랩터 마냥 하는 게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딱 이렇게 들고. 근데 그게 되게 빨라가지고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전남 축구도 다음 라운드 한번 챙겨보려고요.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시원시원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강신명 선수 데뷔골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길래 좀 뭉클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노력하는 선수들의 빛을 보는 장면? 이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신창무 선수도 그랬고 전남에서는 이제 강신명 선수가 특히 그랬는데, 20년도에 수원FC에서 데뷔를 한 선수인데 강신명 선수가 그 뒤로 계속 3부 이제 크삼 크사를 돌았어요. 흔히 말하는 크삼 크사 돌다가 작년에 포천에서인가 이제 되게 활약을 잘 하고 이제 전남에 26년도에 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고 탁 무릎을 꿇고 되게 복받쳐 오르는 그 심정으로 엄청 기뻐하길래, 이름은 처음 들어봐서 저는 이제 강신명이 누구지? 올해 콜업된 선수인가 했는데 얼굴을 봤더니 좀 젊은 느낌은 아니야. 몸도 되게 다부지고. 근데 29살이시더라고요. 29살. 그 나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본인이 또 이제 다시 2부의 기회를 받아서 올라온 경기에서 어쨌든 경기는 지긴 했지만 그 골을 넣자마자 막 거창한 세레머니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뭔가 되게 지난 축구 세월이 지나가는 사람처럼 자기가 이렇게 축구를 해왔던 그 모든 모습이 딱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처럼 세레머니를 그 무릎 꿇고 그냥 덤덤히 하는 모습 보니까 이번 라운드에는 노력하는 선수들이 빛을 보는 장면이 많아서 좀 좋았다, 뭉클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구 전남은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굿. 전남도 축구를 재밌게 했고 대구도 재밌게 했고 별 5개. 일단 다득점 경기니까. 수원FC, 용인FC. 그러니까 이 경기를 재밌게 보는 법 알려드립니다. 용인FC라는 팀을 그러니까 슈팅 스타라고 생각하고 이 경기가 한 회차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존나 웃깁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용인FC라는 팀이 존나 슈팅 스타 같은 팀이에요. 봐봐요. 용인FC 지금 선수단을 보면 석현준, 가브리엘, 김보섭, 뭐 신진호, 김한길, 뭐 곽윤호 이런 선수들이에요. 슈팅스타 100% 한 시즌 3쯤으로 생각하면 딱 맞음. 근데 거기에 차승현, 이규동 같은 축구 미생이 이제 버무려진 팀이 용인FC인데 감독도 최윤겸이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팀이 개개인은 또 다 잘해요. 팀으로 봤을 땐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술적으로는 그 이름값에 비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팀처럼 보이고, 이 경기를 보면 이제 용인FC의 2부 리그 도전기를 다룬 이제 슈팅스타 회차입니다. 이제 수원FC 엄청 버겁고 잘하는 팀으로 묘사. 역시 막 윌리안 이런 거 보이고,
노보가 이제 PK 내주는 순간 그 벤치에서 막 화내는 장면 이런 거 이제 편집하면서 싹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이 골 넣고 득점 장면 이제 다시 보기로 한 4-5번 보여주고 이제 가보자 하는 이제 활기찬 분위기 조성했다가 막판에 골 먹고 지면서 첫 승은 언제쯤, 첫 승은 멀다, 이런 가라앉은 분위기로 끝. 그리고 다음 주 예고. 그냥 용인FC 경기 보면 이 흐름으로 갔어요. 그냥 그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용인FC를 팀을 볼 때 되게 반갑고 뭔가 기대되고 축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슈팅스타의 한 청춘물의 한 회차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냥 어떻게 편집할지가 좀 다 보여요.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서 좀 낄낄거리면서 봤어요. 그 수원FC 축구 겁나 잘합니다. 존나 잘해요. 2부에서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2부 경기력 원탑, 그 어떤 팀보다.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기대 이상이라서. 근데 아직 대진운이 좀 좋다, 이거는 좀 있어요. 다음 일정도 김해 파주여서 여기서 자신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진운까지 전 이렇게 봐요. 물론 김해 파주가 막 그렇게 만만한 팀이라고 하면은 그 팀 팬분들에게 실례겠죠. 근데 이제 수원FC 입장에서 2부에 왔는데 이제 창단한 팀을 뭐 연달아서 만난다는 그 대진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으니까. 근데 이제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못 봤으니까 한 번 더 두고 보자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해요. 수원FC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좀 잘 풀리는 팀인 게, 바비리 선수가 폼 올리는 동안 하정우라는 유망주가 2골을 넣었어요. 2경기 연속으로. 이게 잘 풀리는 팀들은 이렇게도 잘 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운때가 지금 맞아 있어서 그 시즌 초반에 2부 리그에서 가장 재밌고 잘하는 축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리조 물건입니다. 2부 리그 최고 히트 용병 일단 예약한 것 같아요. 육각형의 모든 잘하는 체격적인 조건을 떠나서 이름부터가 이제 근본이 좀 있어 보이고, 진짜 너무 잘해서 그 좀 강팀이랑 하는 거 좀 보고 싶어. 2부에서 이제 승격이 좀 유력하다고 보이는 그 1부에서 몸을 담궈봤던 팀들이랑 한번 붙는 거, 특히 수원 더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 좀 해봅니다. 다시 보기 추천 별 3개. 프리조 아니다, 수원FC 외국인 선수들 보는 맛 포함하면 별 4개. 그래서 일단 제가 본 모든 경기는 다 리뷰를 해봤고, 이게 부지런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8경기 정도 감상평 남기니까 1시간 반 훌쩍 넘어버리네요.